여러분, 영국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빅벤, 세익스피어, 축구,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사의 나라라는 별명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과연 영국은 신사의 나라일까요? 아니면 멋지게 포장된 환상일까요? 오늘은 그 진실을 역사와 일화를 통해 풀어보겠습니다. 프랑스는 낭만, 독일은 근면함, 이탈리아는 열정, 그렇다면 영국은요? 영국은 신사의 나라. 그런데 이 말은 한국과 일본에서만 내려온 공식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 표현, 사실 그 뿌리는 일본에서 시작됩니다. 19세기 메이지 유신 시절, 일본은 근대화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영어 단어 젠틀맨을 어떻게 번역할까 고민하다가 중국 명나라, 청나라 관료 계급을 뜻하는 단어 신사를 택한 겁니다. 신은 허리띠 사는 학식 있는 선비를 의미했죠. 이후 젠틀맨은 단순한 계급을 넘어 교양 있고 예의 바른 남성을 뜻하게 됩니다. 일본 사회에서는 신사를 하나의 이상적 인간형으로 떠받들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이 있어요. 바로 후쿠자와 유키치. 일본 근대화를 이끈 사상가이자 교육가였죠. 일만엔 지폐에 얼굴이 그려진 인물입니다. 후쿠자와 유키치는 1862년 31세의 나이로 영국을 40일간 시찰한 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는 런던의 광경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질서정연한 도로, 활발히 돌아가는 산업 현장, 그리고 도회적이고 세련된 영국 신사들의 모습, 일본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일본은 동양의 영국이 되어야 한다. 이 한마디는 일본 지식인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영국은 같은 섬나라임에도 세계 최강국이 되었으니 일본에게는 큰 희망이 된 셈이었죠. 이로써 영국은 일본이 가장 이상적으로 삼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후 1871년 파견된 이와쿠라 사절단은 미국과 유럽 12개국을 방문했는데 그 중에서도 영국에서만 무려 4개월을 머물며 사회제도를 집중적으로 연구했어요. 귀국 후 작성한 보고서에서 영국에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죠. 이 시기부터 일본 사회에는 영국 신사 열풍이 불었어요. 영국 신사를 이상적 인간형으로 떠받들었고 영국의 에티켓을 다룬 책이 쏟아져 나왔고 문학 작품의 주인공으로 영국 신사가 빈번히 등장했습니다. 신사는 곧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고 근대화를 이끌 인물의 상징이 되었죠. 당연히 이 이미지는 식민지 조선을 통해 한반도에도 전파되었고요. 그렇다면 영국 내부에서의 신사는 무엇이었을까요? 칼을 든 기사에서 매너를 익힌 신사로 1066년 정보광 윌리엄 1세가 노르망디 기사들을 이끌고 영국을 정복했을 때 그들은 여전히 바이킹의 후예답게 거칠고 야만적이었습니다. 전장에서는 무적이었으나 평화로운 마을에서는 무례하고 폭력적인 모습이 잦았죠. 그러나 기독교적 가치관과 중세 유럽의 변화는 이들에게 새로운 요구를 던졌습니다. 단순한 전사가 아니라 품위와 매너를 갖춘 기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렇게 태어난 것이 기사도였어요. 여성을 보호하라, 약자를 존중하라, 명예를 지켜라는 규율은 기사들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칼을 내려놓은 순간에도 신사답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프랑스의 시인 트루아가 말했듯 기사는 싸움에서 강해야 하지만 사랑에서는 더욱 정중해야 한다. 이 말은 영국 신사의 첫 씨앗이 되었어요. 시간이 흐르며 기사도는 영국 사회 속에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15, 16세기 이후 무력으로 싸우던 기사 계급은 사라지고 대신 토지를 소유한 젠트리가 사회의 중추로 떠오릅니다. 귀족보다 낮지만 토지를 가진 지주계층, 젠트리가 등장한 것입니다. 귀족이 1200만 평의 땅을 가졌다면 젠트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 400만 평을 필요로 했어요. 땅은 곧 신분이었고 매너는 그 신분을 빛내는 장식이었던 셈이죠. 이 시기에 젠틀맨이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쓰입니다. 원래는 태생이 좋은 사람, 상류층 출신을 뜻했지만 점차 품위와 교양을 갖춘 사람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대 영국인들은 젠틀맨 또는 명예로운 사람, 고결한 사람 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이 계급의 특징은 단순한 부만이 아니었어요. 젠틀이라면
일정한 교양과 품위를 갖추어야 했습니다. 노동을 경멸하고 학문과 예술, 정치 활동을 통해 스스로의 사회적 우위를 드러내야 했죠. 흥미로운 점은 신사 계급에 진입하고자 한 신흥 자본가들조차 기존 직업을 버리고 넓은 토지를 사들여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즉, 부자가 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죠. 품위를 상징하는 생활 방식까지 갖추어야 비로소 젠트리로 인정받았습니다. 젠트리 계급은 신사는 혈통이 아니라 태도라는 의식을 퍼뜨렸습니다. 사무엘 존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사는 출신이 아니라 매너로 완성된다. 이 말은 곧 영국 사회의 정신이 되었습니다. 19세기 빅토리아 시대, 영국은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18세기 후반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농업 기반의 젠트리 계급은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땅에서 나오던 수익은 줄어들고 공장과 금융이 새로운 부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런던 시내는 여전히 신사들의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잘 다려진 슈트, 반짝이는 구두, 실크 모자와 지팡이를 든 남성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죠. 경제적 기반은 무너져도 외형만은 유지되었습니다. 오히려 신사 복장은 중산층 사이에서 대유행이 되었죠. 누구나 신사처럼 보이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웃 나라들은 영국을 신사의 나라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속뜻은 냉소적이었습니다. 주제 모르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던 것이죠. 유럽 각국은 비단 영국만을 비꼰 게 아니었습니다. 낭만의 나라 프랑스에 대해 이웃 나라들은 경박하고 나약한 나라로 비아냥거렸습니다. 특히 독일은 프랑스를 가리켜 말만 번지르르한 나라라 풍자하기도 했습니다. 엄격함의 대명사 독일에 대해 영국이나 프랑스는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는 나라, 심지어 19, 20세기에는 군사적이고 호전적인 민족으로 비판했습니다. 열정과 예술의 나라 이탈리아에 대해 북유럽 사람들은 이탈리아인을 즉흥적이고 쉽게 흥분하는 기질로 풍자하며 경멸 섞인 시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광활한 영토와 신비로움으로 인해 서유럽에서는 문명보다는 한 발 뒤처진 나라라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19세기 영국과 프랑스 지식인들은 러시아를 거친 곰 같은 나라라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은 신사의 나라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제국주의 시대의 영국은 동시에 악의 근원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벌어진 식민지 지배는 수많은 상처를 남겼죠. 인도에서는 잔혹한 탄압이 자행되었고 아프리카에서는 자원을 착취하며 원주민들을 억압했습니다. 중국과의 아편전쟁은 영국 신사의 이미지와는 달랐습니다. 중동 역시 영국과 프랑스가 억지로 그어놓은 국경선 탓에 지금도 분쟁과 전쟁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이 제1차 세계대전 전후 팔레스타인 땅을 두고 팔레스타인과 유대인에게 서로 나라를 세워주겠다는 이중 플레이 결과 이 지역은 아직도 화약고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에 맞닥뜨립니다. 영국은 정말 신사의 나라였나요? 영국 축구장에 홀리건 난동을 보면 아직도 정복자의 이미지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영국 신사라는 이미지와 정반대의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신사의 나라라는 이미지 또한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영국에는 수백 년 전부터 기사도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짚어볼까요? 초창기 기사들은 잔혹하고 거칠기 이를 데 없는 폭력의 전문가였습니다. 11세기 유럽, 특히 노르만 전사들은 싸움에 미친 존재들이었습니다. 왕이나 영주의 명령만 있으면 칼을 휘둘렀고 때로는 사소한 분쟁에도 피를 흘렸습니다. 이들은 농민의 곡식을 빼앗고 심지어 성당까지 약탈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눈에 기사는 영웅이 아니라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나선 이후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11세기 말 유럽 전역에 신의 평화와 신의 휴전 운동이 확산되었죠. 성직자, 농민, 여성 같은 약자를 공격하지 말라. 종교적 명절과 일요일에는 칼을 거두라. 교회는 기사들에게 단순한 전사 이상의 도덕적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폭력은 금지되고 기사들은 점차 신앙을 수호하는 수호자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1096년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면서 기사도는 더욱 확립됩니다. 이제 기사는 단순한 용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사로 이상화되었죠. 십자군의 경험을 통해 기사들에게 요구된 덕목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약자를 지켜라. 여성에게 예의를 지켜라. 신앙을 존중하라. 전쟁에도 명예를 잃지 마라. 즉, 단순히 강한 무사가 아니라 도덕적 책임을 지닌 전사로 거듭나라는 요구였습니다. 바로 기사도로 정립이 되었던 것이죠. 물론 시간이 갈수록 기사도는 문란해 갔지만 전쟁이 난무하던 암울하던 시절, 그것도 수백 년 전에 약자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크게 다가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비록 총과 화약이 등장하면서 갑옷 입은 기사의 역할은 점차 사라졌지만 기사도의 정신은 단절되지 않고 다르게 표현되고 있지 않을까요? 무력의 시대에서 교양과 매너의 시대로 변한 건 아닐까요? 문을 잡아주거나 먼저 여성, 노인을 배려하는 행동, 애프터 유라는 표현을 습관적으로 쓰는 것 등은 기사도의 유산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점을 부각시켜 보려 해도 식민지, 전쟁에서의 수많은 폭력을 생각하면 신사의 나라와는 거리가 꽤 있죠. 어쩌면 신사도는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찾아볼 수도 있겠네요. 한국인들의 전통적 가치인 효, 공동체, 배려, 의리에서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노인 공경과 공동체 정신, 그리고 선비의 품격은 생활 속 도덕과 관계의 산물이었죠. 선비 또한 단순히 학문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리와 도덕을 지키고 스스로를 절제하며 남에게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을 중시했으니까요. 동양식 노블레스 오블리주, 우리의 선비 정신에서 찾아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영국인 스스로는 자신을 신사라고 부른 적이 거의 없다고 하네요. 오히려 외부가 만든 이미지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 내 많은 지식인들이 신사의 품격을 스스로 정의하려 했던 걸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진정한 신사는 자신이 받은 상처를 남에게 되갚지 않는다. 신사는 결코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다. 진정한 신사는 타인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다. 신사의 품격은 타인에 대한 배려에서 비롯된다. 제국주의 국가로 비판받는 것을 의식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신사의 나라 후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는 개념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영화 킹스맨에서 나오는 명대사처럼 말이죠. 현대의 신사는 이제 누구나 될 수 있다는군요. 예의를 지킨다. 상대를 존중한다. 공정한 태도를 가진다. 이것을 행동으로 증명한다면 말입니다. 이제 마무리할게요. 외국인들의 눈에는 영국이 신사의 나라라기보다 두 얼굴을 가진 나라로 보기도 합니다. 영국은 신사의 나라라는 말은 이미지와 번역, 그리고 문화적 이상화의 산물일까요? 신사의 이미지를 가장 능숙하게 연출한 나라였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